인도지의 여성들이 이끄는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마을부터 도둑어 없는 문 없는 땅과 매일 열리는 축제까지 세상에 둘도 없는 나라. 오늘 읽을 디스커버리 독수리 탐험 영상에서는 예기치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인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 퍼즐을 이루는 이상하지만 매혹적인 18가지 사실을 만나보세요.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마을, 여성이 지배하는 땅. 메갈라야, 메카라야, 주에 숨어있는 마을, 마울린농은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마을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특별함은 단지 거리의 청결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여성 중심의 목의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가문 상속이 어머니 쪽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이들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성을 따릅니다. 가정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주요 결정들 또한 여성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거나 전적으로 여성에 의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존중은 가족 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을 전체의 청결 유지, 녹지 관리, 관광 촉진 활동 등에서도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주민이 청결을 책임지며 쓰레기는 전혀 보이지 않고 길은 매일 쓸고 녹지는 정성스럽게 관리됩니다. 마울린농은 그 아름다움과 청결함을 넘어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삶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로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도 놀라운 마을이 있습니다. 문과 자물쇠도 없는데 절도는 전혀 없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문도 자물쇠도 도둑도 없는 기적의 마을, 샤니 싱그나푸르. 집이든 상점이든 은행이든 문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절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곳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곳이 바로 마하라슈트라 주에 위치한 샤니 싱나풀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모든 이가 문과 자물쇠 없이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의의 신, 힌두교의 샤니신, 롤드 샤니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신이 항상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나쁜 짓을 저지르면 즉각적인 신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정직, 개인의 책임감을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역 은행조차도 이 전통을 따르며 문 없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 없이 사회가 이렇게 평화롭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 놀라곤 합니다. 샤니싱은아푸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신앙과 공동윤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영적인 안전에서 끊임없는 축제로 넘어가 봅시다. 매일매일이 축제인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타밀나두 365일 축제가 열리는 땅. 상상해보세요. 축제가 끝나지 않는 땅. 매일 아침 사원의 종소리로 하루가 시작되고 거리에는 화려한 행렬이 넘쳐나며 향과 향신료의 냄새가 공기를 채웁니다. 여기가 바로 인도에서 가장 영적이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주 중 하나, 타밀나두입니다. 수만 개의 사원이 존재하는 이곳에는 일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영적 모임이든 대규모적 축제든 언제나 무언가가 열리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기리는 수학축제 퐁갈이나 무르간 신에게 강력한 헌신을 바치는 타이푸삼 같은 주요 축제는 이 지역의 신앙과 전통의 깊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신앙, 조상, 자연, 공동체와의 유대를 이어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축제의 리듬은 타밀나두의 모든 구석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기 힘든 문화적 천국을 만들어냅니다.
인도가 여러분을 더 이상 놀라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혀끝을 준비하세요. 금빛으로 반짝이는 요리를 소개합니다. 황금의 맛, 부유함과 영성을 담은 24K 골드 커리. 인도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예술, 지위, 심지어 영적 표현의 한 형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설적인 24캐럿 골드 커리만큼 이를 잘 보여주는 요리는 없습니다. 델리, 뭄바이, 하이데라바드 같은 대도시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이 화려한 요리는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부드러운 양고기, 전통 향신료가 듬뿍 담긴 크림 소스, 그리고 그 위를 장식한 식용금박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금은 맛을 더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부와 상징성을 제공합니다. 인도 전통에서는 금이 번영, 행운,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혼식 혹은 단순히 운을 바꾸기 위해 이 요리를 즐깁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맛, 전통, 우아함이 어우러진 인도 요리의 독특함을 담은 감각적이자 문화적인 럭셔리 경험입니다. 현대 과학도도 논란 천년된 고대 사원. 타밀나두. 주의 역사적인 도시 탄자부르에는 브리하디스와라 사원 브리하데스와랄 템플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고대 건축의 걸작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으며 그 위대한 영성뿐 아니라 믿기 힘든 건축 공법으로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원의 중심에는 높이 600m, 206피트, 약 20층 건물에 해당하는 석조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건축물이 1000년 전에 시멘트도 철강도 현대적인 도구도 없이 완전히 화강암만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꼭대기의 마감석 하나만 해도 약 80톤에 달하며 몇 킬로미터에 걸친 경사로를 이용해 올렸다고 전해지지만 그 기술은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하지점, 여름지점, 전고가 되면 이 탑은 그림자를 전혀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건축가들이 천문학과 공학에 대해 얼마나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브리하디스와라 사원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을 넘어 인간의 창의력과 믿음, 헌신의 상징입니다. 그 돌로 된 복도를 걷다 보면 마치 고대의 황금기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경이로움은 계속됩니다. 다음은 코끼리들이 학교에 다니고 살아있는 신으로 대접받는 장소입니다. 코끼리 훈련학교, 신들에게 가르치는 곳. 푸르른 자연 속에 자리한 평화로운 케라라 주에는 특별한 체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 훈련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코끼리들이 단지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처럼 숭배받고 있습니다. 인도 문화에서 코끼리는 지혜와 힘, 행운을 상징하며 이는 코끼리 머리를 한 신, 가네샤, 로드 가네샤와의 관련성 때문입니다. 푼나투올, 코타. 같은 장소에서는 코끼리들이 매일 목욕을 받고 특별히 준비된 식사를 하며 종교의식과 화려한 행진에 참여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어떤 코끼리는 방문객에게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합니다. 가장 장엄한 행사 중 하나는 트리수르푸람 축제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식된 코끼리들이 수만 명의 인파 속을 행진하며 황금머리 장식과 종을 달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동합니다. 이는 헌신과 인간-동물 간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장관입니다. 이 훈련 학교들은 단순한 교육 장소가 아니라 인도의 영성과 자연 간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성소입니다. 이제 주제를 전환해 더 흥미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가봅시다. 사랑의 결혼 이후에 찾아오는 독특한 결혼 풍습입니다. 중매결혼.
사랑은 나중에 오지만 더 오래 간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종종 결혼이 먼저이고 그 뒤에 사랑이 따라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인도 결혼의 약 8.9%는 가족에 의해 중매로 이루어지며 결혼 전에는 신랑 신부가 서로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1%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인도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족, 나아가 두 사회적 종교적 체계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성격, 가치관, 학력, 카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를 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아름다움은 부부가 결혼 후에 사랑을 천천히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란 인내와 신뢰, 함께한 시간 속에서 키워가는 것이라 배웁니다. 단순한 열정이 아닌 의지와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인 것이죠. 이것은 관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며 진정한 사랑이란 감정보다 의지로 유지되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자, 이제 한층 더 맛있는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인도에서는 어떻게 바나나 잎 하나로 식탁이 축제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나 잎 위의 식사, 손으로 먹고 영혼으로 느끼다. 케랄라, 케랄라, 타밀나두 등 남인도의 마을을 여행하다 보면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속 가능한 식사 전통을 만나게 됩니다. 포크도 없고 도자기 접시도 없습니다. 눈앞에는 선명한 초록색 바나나 잎이 펼쳐지고 그 위에 다채롭고 향긋한 요리들이 정갈이 놓입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체험입니다. 부드러운 쌀밥, 매운 커리, 향신료로 버무린 채소, 바삭한 간식, 달콤한 후식까지 모두 바나나 잎 위에 직접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식사는 손으로 먹습니다. 특히 인도 전통에 따라 오른손만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전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손가락을 사용하면 음식의 질감, 온도, 농도를 직접 느낄 수 있어 먹는 행위 자체가 더욱 개인적이고 명상적인 의식이 됩니다. 바나나 잎이 자체도 항균성이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생분해가 가능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엔 조용히 접어서 자연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느린 삶과 자연 친화적 태도, 그리고 음식과의 깊은 연결을 의미하는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연에 뿌리를 둔 삶과 달리 인도에는 땅조차 소유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삶입니다. 집 없는 것이 아닌 집에 얽매이지 않는 삶, 사막의 유목민들. 인도 서부 라자스탄의 건조한 사막지대에는 현대에도 여전히 진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라바리와 반자라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된 집이 아니라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천막을 집으로 삼습니다. 매년 비와 초원을 따라 소떼를 이끌고 이동하며 이들에게 집이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자유가 이끄는 모든 곳입니다. 혹독한 사막의 환경 속에서도 이들의 삶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라바리 여성들은 화려한 수공예 자수옷과 햇빛에 반짝이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남성들은 형형색색의 터번을 두르고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그들의 음악, 축제, 모든 발걸음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찬가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강렬합니다. 진정한 불안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막의 유목민들에서 인도에서 가장 영적인 풍습 중 하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영혼의 신성한 제물이 되는 세계입니다.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않는 부족, 그 신성한 이유.
인도에서 가장 거대한 영적 축제인 쿰브멜라, 쿰비에이치 메라나 깊은 산속 동굴과 사원에 숨겨진 장소들에는 나가 사두, 나가 사두스라 불리는 신비로운 수행자 집단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세속적 인연을 끊고 옷조차 입지 않은 채 오직 명상과 고행, 신과의 연결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길고 엉킨 머리카락입니다. 이들은 수행의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머리카락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우주와 연결된 영적인 통로입니다. 고대 신념에 따르면 머리카락은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으며 한 올 한 올의 영적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을 끊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들의 엉킨 머리는 혼란이 아닌 세속으로부터의 단절과 깨달음 추구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현대 사회의 틀 밖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질서와 통제를 추구하는 동안 어쩌면 영혼의 깊이를 잃고 있는 것 아닐까? 단지 머리카락처럼 작은 것에서도 말입니다. 호랑이의 왕국, 인도의 야생 비밀. 전 세계에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보기 드문 예외입니다. 세계 남은 야생 호랑이의 70% 이상이 이 나라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의 야생동물 보존에 대한 헌신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란탄보르, 란탄보레, 반다브가르, 반다바가갈, 짐코베스, 짐콜베트, 순다르반스, 순달반스 같은 국립공원은 위험 있는 벵골호랑이의 선경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호랑이들은 풀밭, 울창한 정글, 심지어 해안가의 맹그로브 숲을 자유롭게 누빕니다. 특히 순다르반스는 헤엄치는 호랑이를 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장소로 진흙강을 유령처럼 헤쳐나가는 야생의 전사 같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호랑이는 최상의 포식자이지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신과 고독의 달인입니다. 자연 속에서 호랑이를 직접 마주치는 것은 기적 같은 경험이며 숨을 멈추게 할 만큼 아름답고 야성적인 순간입니다. 인도는 단지 호랑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의 정신과 신비로움 그 자체를 지켜내고 있으며 이곳은 날것의 자연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마지막 성격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정글의 야생을 뒤로하고 단 하나의 화살로 평생의 사랑을 약속하는 낭만적인 풍습 속으로 떠나봅시다. 화살로 전하는 사랑, 전혀 다른 부족의 청혼 방식. 다이아몬드 반지나 화려한 청혼 퍼포먼스를 잊어버리세요. 인도 북동부의 카시, 아파타니, 미싱, 부족 등에서는 사랑의 표현이 한 발의 화살로 이루어집니다. 전통적으로 한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향해 자신의 감정을 전하고자 할 때 그녀의 집 지붕에 화살을 쏘는 것으로 청혼을 합니다. 화살을 집에 보관하면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고 되돌려주면 거절의 뜻입니다. 받아들여질 경우 며칠 안에 결혼식이 열리며 이 결혼은 정직과 진심이 담긴 축제가 됩니다. 이곳에서는 화려함이나 값비싼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이들에게 화살은 무기가 아니라 약속, 헌신, 그리고 감정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이 전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은 크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 진실하면 충분하다. 코걸이, 얼굴에 새긴 서약의 상징. 인도 문화에서 코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그것은 결혼의 신성한 상징으로 서양의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왼쪽 콧구멍에 착용하며 디자인은 단순한 금태에서부터 보석과 섬세한 문양으로 장식된 화려한 형태까지 다양합니다. 라자스탄이나 마하라슈트라, 번디의 마하라슈트라 주에서는
신부가 나스나덱라고 불리는 특별한 코걸이를 착용합니다. 이는 머리카락과 금사슬로 연결된 큰 장식용 링입니다. 코걸이는 단지 외모 장식에 그치지 않고 깊은 문화적, 영적, 심지어 의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의학인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코를 뚫는 행위는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고 출산 시 통증을 줄이며 여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집니다. 인도 전통 결혼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신랑이 신부에게 코걸이를 조심스럽게 채워주는 장면입니다. 이 행위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영원한 서약을 얼굴에 새기는 깊은 상징이 됩니다. 손님 발 씻기, 세상을 감동시키는 겸손의 의식. 힌두교와 불교 전통이 살아있는 인도 북부의 수도원과 영적 공동체에서는 방문객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의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례자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주로 큰 종교 축제나 신성한 순례 기간 중에 행해지며 어린 수도승이나 신도들이 장로, 여행자 또는 먼 길을 다녀온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 조심스럽게 씻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향기로운 약초를 섞어 사용하며 이는 수백 킬로미터의 먼지뿐 아니라 감정적, 영적 무게까지 씻어내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겸손, 존경, 환대를 상징합니다. 인도는 이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마음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피곤한 발이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는 그 조용한 순간 사람들은 이상한 가벼움을 느낍니다. 단지 몸만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정화되는 순간이며 마치 모든 걱정과 고통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손으로 먹는 식사, 감각을 깨우는 전통. 포크, 나이프, 젓가락이 일반적인 식사 도구가 된 세상에서 인도는 고대부터 전해지는 의미 있는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손으로 먹는 문화입니다. 인도인에게 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손은 음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감각의 매개체입니다. 음식을 손으로 만지며 온도, 질감, 본질을 먼저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육체와 영혼이 함께하는 의식이 됩니다. 실용적인 면을 넘어서 손으로 먹는 전통은 음식이 신성하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맨손을 사용해 음식을 먹는 행위는 먹는 존재와 자연, 땅과 인간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평범한 식사가 의식적이고 영적인 경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영혼과 연결된다면 인도인들은 또 다른 전통을 통해 물과 하나 되어 몸뿐 아니라 자아까지 정화하려고 합니다. 강에서의 목욕, 몸과 영혼을 정화하는 의식. 해가 떠오르는 새벽, 겐지스, 갱옛, 야무나, 고다바리, 와 같은 인도의 신성한 강가에서는 경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디오티를 입은 남성들과 화려한 사리를 입은 여성들이 조용히 기도문을 읊으며 물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겉보기에는 일상적인 씻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서 강에서의 목욕은 육체적 청결을 넘는 영적 정화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이 전통은 육체의 때뿐 아니라 업칼마, 슬픔, 내면의 갈등까지 씻어낸다고 믿습니다. 흐르는 물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죄와 고통을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우주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 되는 순간이며 인도인에게 이 의식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본연의 나로 되돌아가는 순간인 것이죠. 불과 신앙, 풀을 태워 비를 부르는 의식. 가뭄이 농작물과 생계를 위협하는 테랑가나의 메마른 농촌에서는 주민들이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를 부르는 의식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른 풀을 태우는 재래입니다. 해가 지면 마을 전체가 모입니다. 말린 풀다발에 불을 붙이고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마을 어른들은 이 열기가 하늘까지 도달해 잠들어 있던 몬순구름을 깨운다고 말합니다. 노랫소리와 춤, 속삭이는 기도와 함께 이 의식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우주적 대화가 됩니다. 과학이 이 결과를 뒷받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통의 진짜 힘은 공동체의 희망과 결속에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을 밝히고 하늘을 향해 마음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들이 부르는 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회복력, 사랑,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제 메마른 대지에서의 신앙의 불꽃을 지나 마지막으로 인도의 진정한 마법, 걸음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땅으로 떠나봅시다. 인도니어 한 걸음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나라. 인도의 놀라운 면모 중에서 가장 마법 같은 것은 아마도 비할 데 없는 다양성일 것입니다. 각 주마다 마치 하나의 독립된 나라 같으며 모든 지역, 축제, 거리마다 전혀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히말라야의 안개 낀 산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구자라트의 색으로 물든 축제를 목격한 뒤 바라나시, 비아라나시의 영적인 골목길을 헤매다 저녁에는 라자스탄의 사막 언덕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인도 국경 안에서 가능합니다. 2,000개가 넘는 민족, 수백 개의 언어, 수천 개의 고유한 전통이 뒤섞여 있는 인도는 혼돈 속에서도 놀라운 조화를 이루는 문화의 교향곡입니다. 인도는 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교훈, 새로운 시각을 여는 곳입니다. 탐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는 모험, 인류와 역사, 신념과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거나 놀라게 했거나 직접 가서 보고 싶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글 디스커버리 독수리 탐험과 함께 지구의 놀라운 곳들을 계속해서 탐험해 보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을 눌러 다음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신비한 나라로 떠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